네, COS 프로 C언어 2급 2차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왼손 장갑에 제품 번호가 들어있는 배열과 오른손 장갑에 제품 번호가 들어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제품 번호는 1부터 10 사이의 자연수고요. 제품 번호가 같은 왼손 장갑과 오른손 장갑을 합쳐 장갑 한 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쌍의 장갑을 만들면 최대 몇 쌍을 만들 수 있는지 구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왼손 장갑이 제품별로 몇 개씩 있는지 세고, 오른손 장갑 세고, 각 제품 번호별로 최대한 많은 장갑쌍을 만들면서 개수를 셉니다. 자, 볼까요? 솔루션을 보면 레프트 글로브 길이, 라이트 글로브 길이 이렇게 받아오고요. 그래서 레프트 카운터는 펑션 A에다가 배열과 길이를 주고, 라이트 카운터, 이건 개수를 세는 함수네요. 그래서 토탈은 0에서 해서 둘 중에 적은 개수만큼 더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는 입력값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펑션 A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라는 배열을 동적 배열로 할당을 해서 만드는데, int 사이즈로 맥스 프로덕트 넘버 더하기 1, 맥스 프로덕트 넘버는 요걸로 상수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플러스 1 된 이유를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보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몇 개입니까? 10개네요 11개가 있으면 얘는 0인덱스고 1, 2, 3, 4, 7, 8, 9, 10 이렇게 들어가서 이 배열이 이제 카운터라는 이름의 배열인 것이죠. 카운터라는 이름의 배열에 만약에 요거를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2124라는 배열이 들어왔다. 2124면 요 값을 가지고 와서 인덱스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2니까 이 인덱스에 요 값을 1 늘려줍니다. 그리고 1이니까 1 인덱스의 값을 하나 늘려줘요. 이렇게. 또 2가 2개 있으니까 2개 늘려볼게요. 3, 4는 1.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해주거든요. 즉, 이 배열에서 들어있는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1씩만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글로브스 여기를 순회하면서 0번부터 순회를 해서 카운터를 늘려줘야 되죠. 이거 한 줄이니까 이거 안 써도 되네요. 자, 카운터에 글로브스의 i번째 값을 받아오면, 얘를 받아오면 요 속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가져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 값을 요 카운터 배열에서는 인덱스로 써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1 늘려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솔루션 함수의 반응값은 4입니다. 이렇게 리턴 값이 4가 잘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다른 부분 한번 보면요, 문제에서 왜 더 최대 몇 개의 쌍을 만들 수 있는지를 리턴해야 되는데 왜 더 작은 수를 가지고 오는가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요거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 너무 쉬운 얘기를 일부러 막 장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영상을 보러 오셨을 분들은 모르는 내용을 보러 오셨을 거라고 좀 전제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뒤에까지는 안 쓸 것 같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2124니까 아까 만든 거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첫 번째 부분은 여기를 해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어차피 끝까지 안 쓸 거니까 길이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1 얘가 하나 올라가고 2가 두 개니까 두 개 올라가고 4가 두 개니까 4가 2 이렇게 되고요. 7은 1, 2, 3, 4, 5, 6, 7 여기가 딱 올라가죠. 얘는 왼쪽 장갑, 얘는 오른쪽 장갑입니다. 그러면 제가 왼쪽하고 오른쪽 1번을 본다면 한 짝씩 있습니다. 이러면은 한 짝을 만들 수 있게 됐죠? 한 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랑 2번을 보면 왼쪽은 3개가 있고 오른쪽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작은 수에 맞춰야 됩니다. 3에다가 맞추려면 오른쪽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하나가 남으면 걔는 빼두더라도 작은 숫자에다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1하고 2가 있으면 더 작은 숫자에 맞춰야 되니까 1 들어가고 나머지는 끝이네요. 그럼 얘네를 다 합치면 4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 더 작은 숫자를 여기서 토탈에다가 더해 준 거고요. 요 잠깐 보자면 리턴을 누구를 해주냐, 요건 사망연산자죠. A가 B보다 작아? B가 A보다 더 커? 라고 물어봐서 이 조건이 참이라면 얘를 취하고요. 거짓이라면 콜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참일 때는 왼쪽에 있는 거, 거짓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취해주는 거예요. 문제 이해가 다 되셨을 걸로 생각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문제가 1차 문제보다 조금 더 쉽지 않나요? 자연수가 들어있는 배열의 3의 배수와 5의 배수 중 어떤 수가 더 많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3의 배수의 개수를 셉니다. 두 번째 5의 배수의 개수를 셉니다. 3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개수를 비교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3의 배수가 더 많다면 요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같으면 세임이래요. 그래서 한번 구조를 보면 카운트 3는 어떤 배열인가, 카운트 5는 어떤 배열인가, 그럼 요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대충 봐도 5로 뭐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 요런 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의 배수는 요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서 누구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3의 배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해당 카운트를 눌려준다고, 그리고 걔를 반환하죠. 그럼 얘는 3의 배수를 세는 함수네요. 그럼 여기다가 펑션 C에다가 ARR과 ARR의 랭스, 근데 요 함수 보면은 정수형 배열 그리고 정수형 변수여야 되는데 여기 빠졌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류가 아마 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펑션 A가
5의 배수 변수를 구하는 함수죠. 이렇게 보내고요. answer라는 함수는 나머지 a, c 다 했으니까 b를 보면 b의 구조를 볼게요. 두 가지 정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앞에 게 뒤에 것보다 크면 3라는 문자열 상수를 리턴 해주네요.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앞에 3배수 숫자를 센 것과 5의 배수 숫자를 센 것을 인수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응값은 3입니다. 네, 여기 잘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는 아주 가뿐하시죠. 자,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 n과 m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n부터 m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들의 제곱의 합을 리턴하도록. 그러면 보니까 우리는 n부터 m까지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짝수인지 판별하고 제곱을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넘버라는 변수를 n부터 시작해서요. 넘버는 m까지 포함해서 1씩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answer에다가 넘버를 제곱해서 더해줘. 그리고 실행을 해볼까요? 솔루션 함수의 반응값은 52입니다. 잘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그냥 구현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보자면, 자, 제곱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매스 수학 헤더 파일을 넣어주고요. 여기 부분을 POW라는 이름으로 제곱 함수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할 숫자를 여기다가 쓰고요. 걔를 몇 제곱을 할 건가 이렇게 써주면 얘도 똑같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를 뭐 세제곱하고 싶다 그러면 요것만 딱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알아뒀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어들이 들어있는 배열에서 길이가 5 이상인 단어를 배열에 들어있는 순서대로 이어붙이려고 합니다. 길이가 5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캐릭터 앤서 요 배열을 반환하는 문자열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사용하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고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사이즈는 캐릭터 사이즈로 이 길이가 월드 랭스가 100 이하이고 각 단어의 길이는 10 이하면 1000글자까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유 있게 1010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1010을 잡고요. 그리고 저 배열을 그대로 따라 돌면서요. 이 값을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워드를 하나씩 가지고 와야죠. 월즈 랭스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요. 만약에 스트링 랭스를 쓰려면 여기다 스트링을 써줘야 되겠네요. 스트링 헤더를 넣고요. 스트링 랭스에 자 월즈의 i번째 애가 5보다 5 이상이라면이었죠, 조건이? 5 이상이면은 저기다가 합쳐줘야 됩니다. answer에다가 합치려면 strcat 라는 함수를 써서요. answer에다가 words의 i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요 함수를 쓰면 여기다가 얘를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answer는 비어있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붙이고 문자열의 끝인 0 표시는 우리가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괜찮네요. 이렇게 딱딱딱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answer는 바나나 할 거니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 favorite color violet입니다. 근데 문제에 보면 만약 문자열이 빈 문자열이면 empty를 리턴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마지막에 순회하고 끝에 만약에 이거를 다 끝냈는데도 answer의 길이가 0이라면 똑같은 애를 한번 더 써주겠습니다. answer에다가 empty를 넣어줘.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길이가 0일 때는 empty가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요 문자열은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해줄 때 %s로 스트링으로 출력을 해줄 때 혹은 뭐 길이를 재거나 할 때 널 문자, 즉 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소에서 시작해서 0이라는 문자가 아니죠. 0이라는 값, 널 값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표시가 있으면 그거를 문자열의 끝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이 C 언어에서는. 그래서 그 0이라는 값을 만날 때까지 쭉 보면서 그때까지 온 길이가 몇인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스트링 랭스, 길이를 얻어낼 수 있는 요 함수고요. 얘는 마찬가지. 요 앞에 들어있는 얘의 0 널 값을 만날 때까지 쭉 가보고 그 뒤에다가 여기 있는 애의 값을 쭈루루루 합쳐주고 그 뒤에 0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0으로 이렇게 다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C 언어를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깊은 곳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하고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다양한 장점이 있고 또 공부하시기에는 좀 단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3학년 거 수학 공부 100점 못 맞았다고 4학년 거를 공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4학년 되고 5학년 되면 3학년 거를 딱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러면서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압박받지 마시고 좀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좀 반복해서 약간 익숙해진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한결 가볍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몬스터와 1대1 전투를 하려 합니다. 몬스터는 처음에 일정 수치의 HP를 가지고 있는데 전투가 끝나려면 몬스터의 체력을 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캐릭터는 공격 마법만 사용하고 공격 마법은 항상 같은 데미지, 몬스터는 힐링 마법만을 사용하고 항상 같은 수치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최소 몇 번 공격해야 하는지를 리턴하도록, 함수를 보면요, 리턴해주는 게 카운트니까 이게 공격 횟수겠죠. 공격 횟수는 계속 1씩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HP는 캐릭터의 공격력만큼 깎인다고 했으니까 어택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HP가 0 이하로 떨어지면 이 공격 시도는 더 할 필요가 없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while문을 탈출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HP는 리커버리, 회복력만큼 회복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이 순서대로 들어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의 총 이동거리를 구하려 합니다. 단 층과 층 사이의 거리는 1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거리, 디스턴스가 0이고요. 얘는 뭐 할 때마다, 차이가 날 때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저장을 해두는 변수네요. 여기 쪽의 구조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똑같습니다. i에서 i 빼기 1의 값을 빼거나 i 빼기 1에서 i 값을 빼거나, 이 얘기는 우리 절대값 구하는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절대값을 구할 때는 abs라는 함수를 써서 거기다가 뭐 여기에 있는 표현을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방법대로 해보자면 a와 b가 있을 때 a가 크면,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 그렇지 않으면 b 빼기 a, 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두 숫자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즉 두 수의 차 절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7하고 3이 있으면 얘에서 얘를 빼면 4인데 거꾸로 들어왔다, 이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가 어떤 크기의 순서대로 들어오더라도 두 수의 차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아래에서 위로 내려갔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3층 차이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3층 차이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값으로 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밑에 거를 보고 i번째 인덱스의 값이 i 빼기 1번째 인덱스의 값보다 크냐, 그러면 앞에 거 얘에서 얘를 뺀 거를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빼서 더해주고, 이러면 항상 양수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요 층이 1, 2, 5, 4, 2 요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1, 2, 5, 4, 2 요렇게 있으면 i랑 i-1을 비교해야 되니까 얘랑 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i가 1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덱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0인덱스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0인덱스부터 시작하면 그 앞에를 봐야 되는데 이 배열에서는 마이너스 1인덱스를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참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도한 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i를 0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요. 1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가도 되죠. 왜냐면 끝에 뒤에를 참조할 게 아니고 끝에랑 끝에 앞에를 참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i가 플러스 랭스 빼기 1 요렇게, 아니죠? 요렇게 하시면 되죠. 길이니까 마지막 인덱스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솔루션 함수의 반응값은 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환산 공식이 있어요. 화씨하고 섭씨. 페런하이트 우리는 요걸 쓰지 않고 섭씨, 셀시우스? 네, 제가 그 발음이나 뭐 스펠링은 까먹었습니다만 아무튼 C하고 F 도를 바꾸는데 화씨에서 섭씨로 바꿀 때는 괄호 열고 화씨 온도 빼기 32 괄호 닫고 나누기 1.8. 얘도 여기 괄호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요쪽에 함수를 보면 컨버티드 변환된 값은 밸류 곱하기 1.8 더하기 32 그리고 밸류 빼기 32 나누기 1.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한 줄을 바꿔야 되는 저기지 않습니까? 뭐 같은 거냐? 자, 한 줄을 바꿔야 되는. 근데 여기 원래 쓰여져 있는 대로 하려면 여기다 둘 다 괄호를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줄 다 괄호를 쓸 수는 없고 그럼 누구한테 괄호를 쓸 거냐를 봐야 되는데 얘는 괄호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곱하기보다 더하기보다 곱하기를 더 먼저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괄호를 안 씌워줘도 될 것 같고요. 얘는 괄호를 안 씌우면 이 계산을 먼저 하지 않고 이 계산을, 왜냐면 마이너스보다 나누기가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먼저 계산해서 엉뚱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를 싹 씌워줍니다. 그러고서 실행을 하면 980이라고 하네요. 네, 계산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쉬운 문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문제 8번. 자연수의 각 자릿수 중에서 소수는 몇 개인지 구하려 합니다. 즉 자연수를 각 자릿수별로 나누었을 때 2, 3, 5, 7이 몇 개 있는지 구하려고 합니다. 2, 3, 5, 7이 몇 개 있는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 숫자를 예로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풀이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먼저 요 1의 자릿수가 소수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902, 25, 3으로 됩니다. 얘는 1의 자리를 없애서 남은 자리만 이렇게 남기고 얘가 또 소수인지를 봅니다. 그럼 3은 소수네요. 그러면 1 이렇게 증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는 2902, 25, 그럼 5도 소수네요. 그럼 1 또 증가, 29022, 그럼 얘도 소수네요. 이렇게 증가, 2902, 또 1 증가, 290, 그럼 얘는 증가하지 않죠. 다음 29, 얘도 소수가 아니죠. 그럼 2, 얘는 1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0 이렇게 돼서
끝납니다. 여기까지 올 동안 그럼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1의 자리만 추출하는 거, 어떤 숫자가 있으면 1의 자리만 추출하는 것과 1의 자리만 빼서 뭐 이렇게 8자리 수를 7자리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면요, n이 2인지 3인지 5인지 7인지 2 또는 3 또는 5 또는 7, 요걸 보면 n은 1의 자리를 추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넘버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의 자리만 딱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17이 있다 그러면 얘를 10으로 나누면 1 들어가고 나머지는 7이 남지 않습니까? 요 나머지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의 자리만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1의 자리만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써 있습니다. 넘버는 요걸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넘버를 뭘로 정하냐면 넘버를 10으로 나눈 몫이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원래 17을 뭐 10으로 나누면 1.7이지 않습니까? 근데 1.7은 이제 실수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그 소수가 소수점 해서 뒤에 자리가 있으면 걔를 실수라고 부릅니다. 수학 개념하고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실수 쪽은 계산하지 않고요, 정수만 남깁니다. 그래서 1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1의 자리 추출, 1의 자리 추출, 얘는 1의 자리 삭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주어졌으면 그 숫자를 일단 1의 자리만 추출해서 소수면 카운트를 하고 다 끝났으면 이제 1의 자리를 삭제해서 넣어주고, 이 반복을 언제까지 하냐면 이 숫자가 0이 된 순간 종료합니다. 0이 돼도 계속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0은 더 계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줘야 돼요. 이거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0보다 클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0보다 큰 거니까 1이라도 남으면 계속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서 10으로 나눈 몫으로 정해 버리게 되면 얘는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이 계산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무한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바꿔주면 소수의 개수는 5개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문제 9번. n명의 후보에 대해 투표한 결과가 들어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5명의 후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요거라면 순서대로 이때 정확히 K표를 받은 후보는 몇 명인지 구하려 합니다. K가 따로 주어지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들어왔다고 할 때 카운터라는 변수가 여기 배열이 또 나오네요. 얘도 이렇게 해서 카운터는 11로 줬죠. 1 여유 있게, 왜냐면 0 인덱스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수만큼만 저는 해보겠습니다. 카운터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럼 얘는 순서대로 0,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가 여기 있으니까 2 인덱스를 1 증가시킨다. 아까 거랑 똑같네요. 그럼 5 인덱스를 1 증가시킨다. 요거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쭉 해보면 1이 2개 있으니까 여기는 2
2가 하나 있으니까 1, 3은 2개 있으니까 2, 4는 1개 있으니까 1, 5는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 0, 2, 1, 2, 1, 4. 그러면 1번부터 후보 번호니까 0번 후보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맞죠? 다시 보자. 있을 리가 없겠죠. 카운터, 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K는 저거 아니죠. 후보의 수 n, 후보의 수는 3 이상이라고 합니다. 원소는 1 이상. 그쵸, 이게 후보 번호죠. 후보 번호는 0번 후보는 없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정확히 K표를 받은 후보는 K는 2였으니까 1명, 2명 이렇게 되네요. 그럼 2명을 출력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리턴 값 한번 봅시다. 카운터 11, 11개의 원소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처음부터 쭉 보면서 우리 아까 했었던 그거죠. 이 원소의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1 증가시킨다 이러면 요 카운터 배열이 쪼로록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answer를 초기화 시키고요. 카운터 변수를 훌습니다. 얘는 1번부터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상관없죠? 0이 있어도. 카운터의 번째 항목이 K랑 똑같다면 answer를 1 증가시킨다. 그리고 리턴한다. 그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얘는 1이죠. 왜 1이 나왔냐면 초기 값을 잘못 줬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 개수를 이렇게 세려면 세기 전에는 0이라는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뭐 합 구하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값이 0이 들어있어야 이렇게 개수를 1씩 더해서 2 이렇게 잘 나올 텐데 값을 마이너스 1로 왜 넣어놨을까요? 뭐 틀리게 하려고 넣어놨겠죠?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카운터 배열 많이 쓰니까 익숙하시죠? 혼자서도 좀 척척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문제입니다. 100만원, 5만원, 60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만 왜 빠졌어? 얘가 몇이었죠? 20만? 20만 이상이면 토탈 만 이렇게 해서 구하는 함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푸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10만원 10만입니다.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상으로 C언어 COS 프로 2급 2차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1차보다 훨씬 쉬웠죠. 3차 문제에서는 뭐 정렬이라든가 이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언어를 너무 깊이 있게 다 공부해야 되겠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 그냥 많이 입력해보고 이러면서 익숙해지면 그때 그거 봤던 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서 쭉 잘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C언어는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하드에 가장 가까운 뭐 옛날에도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셈블리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고급 언어 아주 사람이 쓰는 말에 가까운 언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워낙 쉬운 언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격차가 조금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쉽게 쓰려고 만든 언어임에는 분명하고 다 그렇게 설계된 데에는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즐겁게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서 아 이거는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재밌게 시언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차 문제를 언제 녹화할지 모르겠네요. 3차 문제를 녹화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언어 공부하시면서 영상 언제 올라오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파이썬 언어도 이참에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하고 C 그리고 지금 5대 언어가 파이썬, C, C++, C#, 그리고 뭐였지? 자바스크립트였나? 아, 자바. 네.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까지 하면 한 6위권까지 되지 않을까요? COS 프로 공부하면 요 네 가지 언어를 조금 다 두루두루 공부해 보면서 아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이 언어랑 이 언어의 차이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부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보다 어떤 내가 알고리즘을 알고 있고 그거를 구조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잘 풀리면 언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는 쉽거든요. 먼저 공부해둔 언어가 하나 있으면 그래서 다른 언어도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